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모두들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연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시기만 한다면 쉽고 간단하게 오늘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핵심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문자 메시지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잠시 후에 종목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자, 전거래일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면서 미국 시장이 먼저 큰 폭의 충격을 받았었죠. 다음 주에 있을 9월 FOMC를 앞두고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달러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우리 장도 양쪽 다 1%대 약세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중 1,395원 5전까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2009년 금융위기 이후로 또 한 번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하락하던 이 거래일 동안 10원 내렸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 17원이 오르면서 내림폭을 모두 걷어들였습니다. 개파락으로 시작한 양지수는 그래도 개인들의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장 초반보다는 낙폭을 줄인 채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장 시작 직후에 2,381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금방 저점을 잡고 올라오면서 38포인트 오른 2,411선에서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1.74% 빠지면서 782포인트로 문을 닫았습니다. 수급 살펴보시면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털고 나갔고요. 개인만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4천억 원가량,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2천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보이면서 더 강한 지수 하락은 막았습니다. 섹터별로 넘어가서 보시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비금속 광물과 종이목재 업종만 올랐습니다. 하락장 속에서 히토류 관련주인 유니온 머티리얼은 4% 가까이, 그리고 유니온이 0.7% 상승하면서 비금속 광물 업종 1%대 상승하면서 마쳤고요. 영풍재지와 한솔재지가 3%대 강세를 보이면서 종이목재 섹터는 약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금속 섹터가 1% 넘게 올랐는데요. 동국산업이 전기차와 신소재 사업 관련해서 증권가의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장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업종지수를 끌어올렸고요. 코스피에 이어서 또 종이목재 섹터 0.7% 넘게 상승했는데 동화기업이 2.5% 강하게 마친 영향입니다. 하락률 높은 업종도 보겠습니다. 양시장에서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 마감을 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건설업이 3% 가까이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GS건설, 수산인더스트리, DLENC 같은 종목들 4%대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음으로 서비스업 섹터는 네이버가 3%, 카카오 2% 후반의 내림세 보이면서 2.48% 빠졌습니다. 또 보험업종 대부분의 종목이 하락으로 마치면서 2%대 약세였습니다. 코스닥에서 많이 빠진 섹터들 확인해 보시면 제약바이오주들이 힘을 못 썼습니다. 미국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서 바이오도 미국 내 생산을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운송장비 부품업종과 기타 서비스 업종은 전거래일에 크게 올랐었던 HLB 그룹주들이 업종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HLB 제약과 생명과학까지 모두들 두 자릿수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마찬가지로 어제 많이 떨어지면서 유통업종 3.2% 약세로 마쳤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장 마감 후에 크게 움직였던 시간의 특징주, 저희 간식 밀키트 확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의 특징주는 바로 코리아 FT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인 코리아 FT가 포르쉐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카본 캐니스터를 작년부터 포르쉐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포르쉐 IPO 관련해서 수혜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제 시간외에서 6% 넘게 올랐습니다. 다음 시간의 특징주는 포스코 스틸리온인데요. 태풍 흰남노로 인한 침수 피해로 가동이 중단됐었던 컬러 공장의 전 라인을 다시 정상 가동한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외에서 4% 넘게 뛰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의 특징주, 바로 노루홀딩스입니다. 최근에 노루그룹이 경영권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죠. 어제 장 마감 후에 노루 오토코팅이 노루 빅케미컬을 흡수합병한다는 공시가 발표됐고요. 시간 내에서는 3% 넘게 떨어졌습니다. 자,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미증시가 간밤에는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소폭 반등했습니다. 뉴욕 3대 지수 모두 위아래로 요동치는 변동성 큰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래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산업지수가 0.1%, 나스닥은 0.74%, S&P 500 0.34%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랠리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다음은 밤사이 글로벌 이슈를 알아보는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3 시간입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송가람 전문가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흔들리는 장세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제 지표들도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오면서 이제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소비자 지수라든지 생산자 지수 이런 지수들이 이제 서로 일치하지 않은 혼조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장세 속에서도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느냐 이 점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기업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지 어떤 사업 구조를 가지고 가는지 한번 검토를 해본다면 충분히 기업의 미래 가치까지 제고해 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밀키트와 함께 이 기업의 미래 가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종료하기 전에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공개해 드리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은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잠시 후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오늘의 3위부터 보겠습니다. 3위는 바이든이 미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준다고 연일 인플레 감축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장의 전망치를 뛰어넘는 8월의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에도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의 성과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과 EU 등 주요 동맹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미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항을 주요 치적으로 거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사상 최초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 수십억 달러가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드는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앞서 처리됐던 인프라법에 따라서 미국 고속도로 전역에 50만 곳의 전기차 충전소가 건설된다는 것도 언급하면서 반도체와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미국 제조업 부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IRA 처리로 미국 가계부담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미국의 말 한마디에 우리나라 관련주들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막아달라면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어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논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하기도 했습니다.
잠잠해지지 않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전기차 완성차 업체들 괜찮을지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플레 감축법 큰 이슈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완성차 업체들 지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죠.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일단 우리 완성차 업체에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 그리고 중국의 상황 이런 상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미국의 포지션 어떤 포지션이냐 바로 전기차와 IT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주요 산업 바로 IT 첨단 산업이죠. 그리고 중국에서 메인으로 밀고 있는 산업 바로 전기차 산업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과 미국과 같은 그런 선발 주자들과 같은 내연기관 자동차가 약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인 신규 전기 자동차에 이제 사활을 걸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은 이제 IT 업종과 이제 전기차 업종 모두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인플레 감축법을 통해서 내수 시장까지 모두 육성시키겠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중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제 미국 내부에서도 이제 단순히 이 상황이 그냥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비판도 있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에 따르면 이제 바이든 정책에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서 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바로 이제 이쪽 미국 내에서도 주로 가져가는 산업군 자체가 첨단 산업이다 보니까 이쪽 제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과연 우리 미국에게 그만큼의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점이 들 수 있겠고요. 바로 두 번째는 일본 그리고 한국 이런 동맹국들의 신뢰를 잃어가면서까지 이런 정책을 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유지는 되겠지만 장기화되지 않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악재가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내용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 번호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신다면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2위도 이어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는 미국이 메이드 인 USA 강화에 중국의 바이오주들이 비틀거린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바이오 의약품에 대해서도 미국 안에서 연구하고 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하면서 중국의 바이오주들이 약세입니다. 중국의 대표 의약품 위탁 생산 기업인 우시바이오는 홍콩 증시에서 4.87% 하락하면서 전날 하루에만 20%가량 폭락한 뒤에 2거래일 연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또 중국 상하이 증시에서 바이오 섹터 대장주로 꼽히는 우시앱텍도 전날 10% 급락하면서 하한가를 기록했고 어제도 1.35%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두 회사의 주가 폭락은 미국이 전기차와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서까지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타격을 입은 건데요. 우시바이오는 미국과 유럽의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의약품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북미 매출이 50%를 넘습니다. 우시앱텍도 중국을 대표하는 임상시험 수탁기관으로 중국 내에서의 매출은 4분의 1 수준에 그칩니다. 따라서 북미 사업 위축 시 두 회사가 모두 이익이 급감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중 갈등 속에서 북미 지역의 생산시설을 짓기도 쉽지 않은 만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시노팜이나 복성제약, 항서제약 같은 중국 내수 기반의 대형 의약품 회사의 주가는 많이 빠지지는 않았지만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경우에는 산업 전반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전기차에 이어서 바이오 산업까지 메이드 인 아메리칸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에서 바이오주들 내림세가 강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중국을 겨냥한 만큼 한국 바이오 기업이 단기적으로는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송가람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반사 이익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국내의 제약회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악재로 가져올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에는 당연히 단기적으로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호재가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냐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제 중국과 미국 이 관계가 어느 정도 지금 지속이 될 것이냐 이 점을 먼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과 이제 대립각을 세우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긴장감이 빨리 한두 달 안에 그렇게 해소될 가능성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대만 해협에 이제 펠리시 상원 의장이 방한하기도 했고 펠리시 의장이 방한하기도 했고 그리고 4년간 6조의 군사 원조를 하겠다라는 이제 오늘 오전에 발표도 있었죠. 그런 발표 등을 봤을 때 현재 이제 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국의 포지션 지금 바이든이 미국에서 대만의 포지션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하는 포지션으로 가져가겠다라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만과의 수교를 끊으면서 하나의 중국 어느 정도 지지한다라는 이제 애매한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계속 대만의 군사 지원을 늘리고 있고 또한 이 대만을 우리가 어느 정도 방어를 하겠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하나의 중국 계속 이제 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돌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겠다. 하지만 이 군사적 충돌보다는 무역적 충돌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국내 제약주들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여기서 이제 종목을 몇 가지 이제 뽑아드리자면 이제 박셀바이오, 육틸렉스, 진원생명과학, 한미약품 같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살펴보실 시기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이제 미국의 그 바이오주까지 이제 통제를 하겠다는 일단은 중국 쪽 바이오주들의 타격은 컸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이오주들 단기적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고 관련해서 종목들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아식 밀키트 추천 랭킹 1위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위는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8.7% 오르면서 2달 연속 오름폭이 둔화됐다는 소식입니다. 8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전년 동월보다 8.7% 올랐습니다. PPI 상승률은 지난 6월 11.3%에서 7월에 9.8%로 떨어진 데 이어서 2달 연속 1%포인트 이상 둔화했고 지난해 8월 이후에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품 등을 제외한 근원 PPI는 전월보다 0.2%, 작년 같은 달보다는 5.6% 상승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근원 PPI 상승률도 7월보다는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러한 생산자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대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에너지 지수는 6%가 떨어졌는데 이 중 휘발유 지수가 12.7%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예상보다 높은 8.3%를 기록해서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포를 불러일으킨 지 하루 만에 나온 생산자 물가 지수입니다. CPI보다는 좀 진정된 수치로 보이는데요. 간밤에 미증시도 소폭이긴 하지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죠. 다음 주 9월 FOMC를 앞두고 인플레이션과 또 기준금리 관련된 전망 전문가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계속 엇갈린 이제 지표들이 나오고 있죠. 이 지표들이 의미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간단하게 짚어드리자면 이제 국채 금리 상승 그리고 금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뭐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다든지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국내 증시라든지 해외 증시, 이 증시에 들어가는 자금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지켜보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럼 지금 이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이런 지표들이 이런 혼조세에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직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3.75선 이 선에서 이제 유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과 그리고 4.25선 이 선까지 어느 정도 스텝을 밟아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이제 혼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세계 증시라든지 그런 부분도 이제 연말까지는 혼조세를 가져올 수 있겠다. 그에 따른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개별주들의 이런 강세들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이제 생산자 물가지수와 미국 시장 인플레이션 관련된 얘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야식 밀키트 추천 랭킹 탑 3였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우리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어제 환율이 또 너무 많이 올랐어요. 1395원까지 갔었다가 일단 종가는 1390원 선에서 마무리를 하긴 했는데 아침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1,400원까지는 사실 전망을 해주신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꺾이지 않는다면 연말에는 1,45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전문가의 송가람 전문가님 오늘 이제 나와 계시니까 잠깐 환율 얘기 해야 될 것 같은데 환율 진짜 1,450원까지 올라갈까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이제 1,450원대까지는 단기로 오르기는 이제 힘들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에서 환율 방어를 이제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 정부 차원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450원대까지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차트나 이런 이제 그래프를 보더라도 이제 네. 그 전고점대를 돌파하려면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 1,450원대까지는 아직은 기우라고 볼 수 있겠다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환율의 상승세가 지금 너무 무서워서 사실은 뭐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제 동생이 오늘 해외여행 갔거든요. 환전하기 무섭다고 도대체 언제 해야 되냐 이런 걸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갔기는 한데 자
자, 다시 돌아와서 장 얘기 잠깐 해보면은요. 어제 이제 우리 장 조금 빠졌지만은 그래도 출발할 때 한 3% 정도 저희 어제 낙폭 있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한 1%대에서 맞춰서 전문가님 어제 얘기해 주셨거든요. 초반에 이렇지만 오후 되면 또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이 잘 맞았고 그 와중에 이제 제 기억에 나는 게 2차 전지 관련돼서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이 어제 조금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이런 이제 또 섹터가 전망이 있다라고 보이니까 또 그런 하락장 속에서 우리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올라왔던 거겠죠? 근데 폐배터리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속적으로 추천을 드렸던 종목군들이죠. 맞아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리면은 계속 모아 가시면 좋다. 그리고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추천드렸던 종목군인데요. 네. 이런 이제 기술력이 있고 미래 비즈니스가 확실한 종목군들은 이제 강한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런 전기차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이제 연일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폐배터리 이슈가 있었지만 네. 이 이슈 외에도 이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바뀌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배터리 시장, 전기차 관련주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제 꾸준히 언급해 주셨던 2차 전지 폐배터리 관련주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기차 관련해서도 또 큰 모멘텀이 남아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지금 장 시작하기 4분 전인데요. 지수 잠깐 확인하면은 일단은 오늘 조금 상승해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한 0.4%, 5% 정도 상승 출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 지금부터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번호 제가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고요. 간단하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셔야지 저희 방송 중에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들어온 종목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종목 전문가님 좋아하시는 종목이에요. 우진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진 매수가는 지금 14,600원에 비중은 네. 20%다라고 하면서 우진 이제 현재가 어제는 11,150원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지금 조금은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8월 말에도 한번 14,000원 부근까지 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이고요. 우리 우진 이제 원전 관련주죠. 또 태조 이방원 중에서 원자력 관련된 우진 이제 앞으로도 또 상승 모멘텀 남아 있는지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진 같은 경우에는 상승 모멘텀이 아직 남아 있다. 지속적으로 이제 기술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이 회사는 주목해야 될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제 중기 추세를 보시게 되면 이제 장기 라인을 꾸준히 가져가면서 이제 단기 추세는 크게 깨지 않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단기 모습을 보시더라도 지금 이제 8월 26일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오면서 이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단기 지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량을 이제 나오지 않는 모습이죠. 네. 이 자리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추가로 모아갈 수도 있는 위치다. 그래서 중기 라인을 봤을 때 1,300원 라인, 이 라인까지 뭐 눌린다면 충분히 추가 매수를 가져갈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우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텍소노미의 이제 핵심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맞아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 네. 이제 수익권에서 가져가실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리 우진 조금 중장기적으로 마음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을까요? 네,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추세가 깨지면 어느 정도 크게 눌릴 수 있겠지만 이제 1,400원대 네. 이 가격대는 이제 마지노선으로 잡으시고 네. 이 가격대가 깨지지 않는다.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이제 급격하게 평소 거래량의 이제 3배, 4배 네. 혹은 이제 가장 큰 거래량이 나왔던 날에 50% 이상 출하가 된다면 그 가격대에서는 어느 정도 비중 축소를 통해서 그 아래 가격대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원전 관련주 우진이죠.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 꾸준하게 진짜 얘기 많이 해주셨던 종목인데 매수가 14,600원인데 현재 11,150원이기 때문에 조금 그리고 최근에 약간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면서 내 매수가까지 다시 올라올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충분히 지금 걱정 없이 하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기다려 보신다면은 매수가 이상에서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그런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1,300원, 400원 선에서 이제 추세 깨지지 않는지만 잘 확인하고 계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청자님 우진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해인 들어와 있어요. 해인은 뭐 우리 그 태양광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그렇고 참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은 종목인데요. 해인은 9,500원에 매수를 하셔서 비중은 30%다라고 남겨주셨는데 해인 지금 저희 7,7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 차이가 나는데 9,500원이면 엄청나게 막 고점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해인이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 다시 보이고 있어서 기대를 해보실 것 같습니다.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해인도 한번 처방 도와주시죠. 네, 해인 같은 경우에 강한 시세 이후에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중기 라인을 같이 보시게 되면 네. 이제 8,000원 라인대 이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8,000원 라인대에서 이 라인대 어제 고점이죠. 어제 고점을 강하게 거래량을 통해서 돌파를 한다면 충분히 네. 매수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오.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럼 이 9,500원대 매수가 이 가격대 돌파한 이후에는 이제 12,000원대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하셔서 수익 실현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제 단기 추세를 같이 한번 살펴본다면 이제 여기에서 7,400원대 이 가격대 라인이 기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7,400원대 이 가격대 깨지 않는다면 여기에서 더 이제 강한 거래량이 나오면서 네. 추세 전환을 통해서 더 크게 나갈 수 있는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해인이 최근에 조금 눌렸다가 지난주 이번 주에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인 지금 9,500원에 매수하셔서 현재 7,600원 선 확인이 되고 있는데 큰 뭐 문제 없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12,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신 상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12,000원 부근이 오면은 비중을 조금씩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 보고 나오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해인의 전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LG화학인데요. LG화학이 지금 매수가 68만 원 보내주셨는데요. 비중이 50%, 비중이 너무 많아요. 이거 되게 무거운 종목인데 비중도 많이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LG화학 지금 66만 2천 원에 오늘 한 0.13%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8월 초에 그 매수하셨던 68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었고 이때쯤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LG화학 이제 또 2차 전지 관련돼서 기대감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 LG화학의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네. 모멘텀이 계속 남아 있고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이 맞아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단기 추세가 어느 정도 눌리면서 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기 추세를 한번 같이 보시게 되면 이제 100만 원대까지 어느 정도 크게 상승을 했다가 눌려서 다시 이제 돌려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에서 이제 돌려주세요. 당일도 어느 정도 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우상향 추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네.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매수가 이후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네. 이제 70만 원대, 70만 70만 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단기 트레이딩이라면 비중 축소 혹은 이제 포트 교체 그 정도까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걸 이제 장기로 가져가신다고 하신다면
이제 61만 원대 이 가격대 깨지는지 체크를 하시고 61만 원. 이 가격대가 이제 다시 온다면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네. 이 61만 원대 가격을 보시고 그리고 이제 98만 원대 이 정고점 아래에서 강한 이제 매물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그 위치를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네, 우리 LG화학 일단은 지금 제가 좀 전에 오늘 약간 빠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또 상승 전환을 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현재 66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매수가 68만 원에 그냥 거의 근접한 상태이고 그리고 우리 LG화학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모멘텀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 70만 원 선 이분 이제 단기적으로 뭐 보신다면 한 70만 원 선에서 정리를 조금씩 해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시려면 얼마든지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LG화학 기대해 볼만하다. 자, 우리 시청자님 LG화학 지금 68만 원 매수하셔서 비중은 조금 크신 상황이지만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고요. 한 종목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사료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가 12,400원에 이분도 비중이 50%. 조금 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한일사료 12,400원 너무 높게 들어가셨어요. 지금 한 4월쯤에 15,000원 선 고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한 11,000원까지 6월쯤에 못 올라왔었거든요. 지금 5,760원이면은 반토막보다 더 떨어져서 비중은 많고 우리 한일사료 어떡하죠? 이분 같이 남겨주신 메시지가 지인 추천으로 좀 많이 샀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이제 지인분과 싸우지 마시고 송가람 전문가님께 사료주 관련해서 한일사료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료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이제 다시 눌렸을 때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위치가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지금은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제 추천을 드리는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단기 추세를 보시더라도 이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네. 이제 좋은 추세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는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 들어가 볼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6,900원대 이 라인에서는 비중 축소 어느 정도 하시고 가져가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 9,700원대 이 라인에서 어느 정도 정을 맞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외에도 중국에서도 이제 가뭄이라든지 그런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단순히 전쟁, 수해 그 외에도 이제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 사료주들도 같이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하신다면 뭐 장기적으로도 14,000원대까지도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다면 말씀드렸던 가격대 그리고 마지노선으로는 5,300원대 이쪽 라인까지 보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1,300원. 네, 우리 한일사료 지금 조금 가격도 높이 들어가신 걸로 보이고요. 비중도 큰 상황이시기 때문에 우리 한일사료가 시청자님 속을 좀 많이 썩이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한일사료도 지금 맞아요. 저도 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가뭄이 나면서 이제 옥수수들이 조금 생산이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사료주들이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그런 보도를 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한일사료 충분히 아직도 모멘텀이 남아있고 정말 장기적으로 본다면 14,000원까지도 가능하다. 우리 5,300원 선을 깨지 않는다면은 지금 우리 한일사료는 지금
오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지만은 조금 기다려보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히 이제 9,700원 선 지나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손가람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 다시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나오실 테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어서 도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종목 상담 받으실 수 있는 문자 메시지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하단에 QR코드 한 번만 도와주신다면은 네.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QR코드 화면은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 가져다 대시고 이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전문가님께 궁금한 점 많이 여쭤보시고 정보도 많이 얻어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개장하고 10분 정도 지났습니다. 자, 지수 한번 잠깐 체크를 하고 가면은 둘 다 일단 상승 출발했어요. 그런데 코스피가 아까 개장 전에 예상했던 거에 비해서는 살짝 빠져서 지금 거의 보합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수 그래서 2,413선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 코스피보다는 조금 더 올라서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0.3% 가까이 올라서 움직이고 있고요. 환율은 지금 오늘 또다시 올라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1,393원 이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급 보시면요. 일단은 코스피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 또 다시 물량을 던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고환율 때문에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들고 있고요. 개인은 그래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만 지금 90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지금 소폭으로 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문가님 어제 사료주 얘기도 했고 2차 전지 얘기도 했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아까 저희 글로벌 이슈 얘기할 때 바이오 관련주 할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진원생명과학 이 어제 좀 많이 올랐었어요. 그 미국에 관련해서 뭐 공장을 짓는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되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진원생명과학 이제 오늘 조금 추가로 들어가 보면 어떨지 전망 같은 거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미국 수혜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몇 네. 종목들을 추천을 드렸는데요.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어느 정도 추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바로 이제 지금 따라 들어가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 자리이고요. 오늘 좀 빠지고 있네요, 네네. 다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네. 어느 정도 투자를 늘렸다. 어느 정도냐면 바로 이제 20억 달러입니다. 20억 달러가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제 유틸렉스, 진원생명과학 이런 종목들 추가 매수 충분히 가능하고요. 지금 장 초반에 크게 거래량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기 때문에 11,200원대 이 라인까지 눌린다면 네. 추가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위치가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지만 네. 이 위치에서는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필요한 위치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 2, 3일 정도 지켜보시다가 제가 네. 언급드렸던 종목군들 유틸렉스, 이제 진원생명과학, 네. 한미약품, 네.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2, 3일 정도 지켜보다가 큰 추세 이탈이 없이 어느 정도 지지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제 매수를 통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 그리고 이제 중기로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위치다라는 네.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아까 저희 글로벌 이슈 할 때 이제 언급을 해주셨던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인데 그때 정리를 해주셨던 부분이 지금 일단은 오히려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은 단기적으로 좀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관련해서 얘기해 주신 종목이 유틸렉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진원생명과학도 그렇고요. 그리고 한미약품, 뭐 박셀바이오 이런 종목들 조금 눈여겨볼 수 있겠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제 장 마감하고 나서 보면서 바로 생각이 났던 게 전문가님 어제 저희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로
고금리 시대에 관련해서 소형 은행주들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그 종목들이 실제로 어제 좀 다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진짜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너무 기대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왔는데 전문가님 오늘도 이제 알찬 재료들로 준비를 해주셨죠? 바로 확인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메인 재료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섹터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이제 추석 명절 연휴로 해서 4거래일밖에 없는데 오늘이 지나면 또 저희 송가람 전문가님 다음 주에 만나보실 수 있어요. 일주일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오늘 준비해 오신 재료가 너무 궁금합니다. 어제 실제로 언급해 주셨던 우리 메인 재료들이 너무 잘 갔기 때문에 오늘 시장도 약간 기분 좋게 상승을 출발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 오늘의 팍스 밀키트 주재료가 너무 궁금한데 전문가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들은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들로 이제 어제 첫 번째로 세 번째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가스 관련주들. 이 가스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보합권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 오늘도 이제 갭상승을 통해서 바로 하루 만에 15% 가까운 이제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흐름들, 단기 종목군들 어제 그리고 품절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충분히 추가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별주 장세에서 어느 정도 갭을 띄운 이후에 눌려버리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장세에서는 이런 에너지 관련주들 추가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눌린 종목군들을 가져가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겠고요. 첫 번째는 바로 가스 관련주입니다. 바로 두 번째 에너지 관련주. 에너지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로서 태양광 관련주,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OCI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풍력 관련주들, 이제 CS 윈드 같은 이런 기술력 있는 회사들을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저점에서 모아 가볼 만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 섹터도 하나를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태풍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혜 관련주들, 복구 관련주들 들썩일 수 있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하는 종목군들은 바로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섹터, 에너지 관련 섹터, 이 섹터를 메인으로 가져가시고 이제 단기로는 이런 수혜 관련주로서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갔다 빠지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이제 장기 전략과 단기 전략 함께 가져가실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서 정리해 주신 오늘의 팍스 밀키트 여러분들 다양한 투자 스타일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따라서 또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와 그리고 단기적으로 이제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는 그런 섹터까지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팍스 밀키트 핵심 재료 제가 한번 다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처음에 장기적으로 에너지 관련된 섹터들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태양광 관련주,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력 관련주, 그리고 세 번째 가스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서 조금 단기적으로 현재 또 새로운 태풍이 일본 쪽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들리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섹터로는 이제 수에 관련된 섹터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가람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화면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켜시고 기본 카메라 켜셔서 TV 화면 오른쪽 하단 QR코드 가져다 대시면은 영어로 된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전문가님 이제 저희 방송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함께 하지만은 그 이외의 시간에도 전문가님께 투자 전략 많이 얻어가고 알찬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어지는 종목 상담 시간은 문자 메시지 통해서 받고 있는데요. 샵 3989번입니다. 샵 3989번으로 상담받고 싶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함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조언에 따른 것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만나 뵙기로 하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